일단 유리식부터 우리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범위가 지금 학교마다 다 달라. 그죠? 우리 서연이는 절대부등식 들어가고, 기말부터 절대부등식부터 끝까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절대부등식은 역함수부터 이렇게 쭉. 역함수 안 들어갔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현선의 학교가 유무리 함수부터 경우의 수. 그죠? 그럼 너네가 역함수부터 쭉. 그래서 서연이는 쌤이 봤을 때 절대부등식은 굳이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문제 풀면서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역함수를 사실 현서가 들을 필요가 없거든. 시험 이미 쳤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서 오늘 그냥 유리함수부터 쭉 나갈 거야. 유리식이랑 유리함수. 오케이? 유리식이랑 유리함수. 유리식은 뭐 별거 없거든, 내용이. 혹시 유리식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유리식 중에서 기억나는 거. 우리가 유리식을 어떻게 표현하죠, 보통? 유리식을 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a분의 b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잖아. a분의 b.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뭘까, 얘들아? 중요한 게 뭘까?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 뭐가 또 단서 조항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누가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다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게 유리식의 다고, 그럼 이제 유리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초반부에 등장해. 요 교재도 그렇고 우리 받은 거에 초반부에 계산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 초반부의 계산만 좀 들어가는데,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분할 때 그냥 무지성으로 통분을 하시면 안 돼. 잘 묶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쌤이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봐봐.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계산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통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통분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일단 통분을 한다는 건 우리가 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선택지가 많아요. 얘랑 얘를 묶어도 되고요. 얘랑 얘를 묶어도 되고, 얘랑 얘를 묶어도 돼요. 그지? 선택지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중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둘을 묶으면 어떻게 되죠? 빼기가 나갈라나? 빼기로 바꿉시다. 이렇게 했을 때 얘랑 묶으면 상수항이 얼마나 남아? 상수항이 얼마나 남아? 여기 x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x가 될 거니까 빠지면 1만 남죠. 1이 남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수항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남을 거거든. 정말 이해되니? 이렇게 이 통분을 했을 때 상수항이 깔끔한 1이나 2, 그러니까 둘 다 공통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통분하고 그 다음에 또 통분을 하실 때 계산이 편하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통분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유리식에선. 그럼 계산할 때 그냥 무지성으로 하지 말고 한 번 정도만 생각해봐. 어차피 두 개를 묶을 건데 어떻게 묶어야 계산이 좀 더 간단할지를 생각하고 통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 계산 1. 여러분 부분분수 배웠던 거 기억나니? 부분분수. 부분분수 기억나는 사람 없어? 많이 까먹었구나 우리. 자, 부분분수는 우리가 어떤 형태를 부분분수로 얘기하는지부터 알고 가야 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A와 B는 우리가 다항식이에요. 식이야, 식. 분모에 두 다항식이 곱해져 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면 x에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거 있죠. 둘이 곱해졌지. 이런 걸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분수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수투 미적분 가서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 특히 얘가 수원에 정말 많이 나와요. 수원에. 그래서 이거 확실히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를 부분분수를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부분분수를. 공식이 있거든. 어떻게 되냐면 둘을 빼고 그거분의 1을 일단 적어요. 둘이 빼고 1을 적어. 그거분의 1 적고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적으시면 돼요. 이게 부분분수 분해법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이게 왜 이렇나요는 얘를 다시 여러분이 통분하셔서 곱하면 돼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 봐봐. 얘가 통분이 되면 생각해봐. a, b 분의 b 마이너스 a 아닌가? 그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이게 날아간다고. 되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부분분수 계산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괜찮지? 그 다음에 쌤이 오늘 수업 때는 안 할 건데 궁금한 사람들은 이거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헤비사이드 분해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분분수가 이 식이 복잡해지면 이렇게 계산하기가 굉장히 족같을 때가 있거든. 굉장히 짜증날 때가 있어. 그럼 이 헤비사이드 분해법을 쓰면 암산이 돼요. 이게 암산이 되거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쌤이 예시 한 번만 들어줄게.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애들이 이제 있을 때 할 건데 봐봐. 자, 얘를 부분분수로 우리 분해한다고 쳐봅시다. 부분분수로 분해할 거야. 그러면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얘가 부분분수로 분해되면 x분의 뭐가 있고 x 플러스 4분의 뭐가 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잖아? 분해했으니까 각각으로 분해가 될 거 아니야. 정말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플러스로 놓든 마이너스로 놓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쌤 말 잘 들어봐. 그러면 이때 있잖아. 여기 들어갈 숫자를 A, 여기 들어갈 숫자를 B라고 해보자고. B라고 해보자고. 그럼 A, B를 우리가 쉽게 구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B를 구하고 싶어요.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B 밑에 누가 있니? X 플러스 4가 있죠. X 플러스 4가 있지? X 플러스 4를 여기 가려봐. 그럼 뭐가 남아? X분의 1이 남죠. 그지? 근데 X 플러스 4, 얘가 0이 되는 X는 누구야? 마이너스 4죠. 그 마이너스 4를 여기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러면 A를 구하고 싶을 땐 누굴 가리면 돼? X를 가려요. 그지? X를 가려. 그리고 X가 0이 되는 건 그냥 X 0이지. 그걸 여기다 넣어. 그럼 A는 얼마야? 4분의 1이 되죠. 쓰면 이해되니? 그래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럼 쌤이 말 나온 김에 그냥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원리가 되는 거냐. 되게 단순한 원리거든. 봐봐봐. 양변에다가 첫 번째 양변에다가 x를 곱할게요, 쌤이. x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아이씨, 이렇게 되죠. 쌤 말 이해되니? 양변에 지금 x를 곱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여기 x 곱하면 a가 남고요. 빨간색 좀 맞춰서 줘줘. a가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쌤 잘 봐봐. x에 x 플러스 4분의 b가 남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새끼 어떻게 돼? 이 새끼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0 넣으면 a가 4분의 1이 되죠. 그 원리야. 되게 그냥 단순한 원리예요. 쌤 말 이해되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어? 이해되죠?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a를 찾고 싶으니까 그냥 x를 곱한 거예요. 양변에다가. x를 곱하고 보니까 여기 x가 남아있단 말이야. 아, 그럼 x에 0이 들어가면 b 부분이 날아갈 거고. 그럼 결국 여기에 대입한 거랑 똑같구나. 가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 분수를 이렇게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도 당연히 아셔야 돼요. 당연히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고 혹은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될 때는 이 방법을 쓰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확장이야.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요런 거야. 요런 것도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거든. 대신에 2차식을 분해하면 위에가 상수가 아니고 1차로 남아야 돼요. 밑에가 1차면 숫자만 남으면 되고 2차면 차수 하나 내린 1차가 있게 식을 적어주고 분해법을 쓰면 답이 나와요. 오케이? 정말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이 2차는 아마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거 그냥 예시입니다. 이건 예시예요. 이거는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시를 얘기하는 거고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다. 오케이? 그러면 쌤이랑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나온 김에. 자, 얘를 우리가 부분 분수로 분해를 할 거예요. 오케이? 부분 분수로 분해를 할 거야. 그러면 1번 방법을 써볼게요. 1번 방법. 정석이야. 그러면 B에서 A를 빼자고. 그럼 얼마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분의 1 빼기 요거분의 1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부분 분수가 분해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정석이었어. 정석. 괜찮니? 그럼 이제는 이 방법, 이 헤비사이드 분해법으로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숫자를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때려 박는 거야. 때려 박아. 그 다음에 내가 A를 구하고 싶어. 그지? A를 구하고 싶어. 밑에 누가 있어?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가려요. 가려. 그지?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려면 X는 1이잖아. 여기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정말 이해되죠? B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X 마이너스 3을 가려. 그지? 그죠? 그 다음에 X에 3 넣어야 0이 되니까 3을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넣으면 끝이에요.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닐 수 있거든. 근데 이걸 터득을 하잖아요. 이게 훨씬 빨라요. 비교가 안 돼요. 부분분수 계산을. 그러니까 부분분수 계산이 여기 복잡한 게 많아. 그거 한번 해보면 어지럽거든. 어지러워. 근데 이런 걸 익히고 나면 우리 계산이 월등히 빨라질 거야. 오케이? 쌤이 보통 계산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게 잘 없어. 보통 그냥 계산해 이러잖아. 근데 내가 계산법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다는 건 알면 쉽게 풀린다는 거고 모르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알겠지? 괜찮아? 오늘 왜 이렇게 침울해 얘들아?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집에서 뭐 흑백요리사 봐야 돼? 흑백요리사 다 봤니?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우승자 바로 얘기해 주는 건데. 왜냐면 쌤들 우승자를 스포를 당해가지고.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래. 아, 너 알구나. 아, 너도 당했어? 쌤도 당했어. 자, 그러면 계산 마지막이 아닌가? 우리 몇 번까지 했어? 1번. 2번까지 했나? 부분분수가 계산 2번이었죠. 계산 3번 한번 가볼게. 4번까지 있거든, 내용이. 3번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런 거야. 우리가 A분의 B라는 어떤 식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거야. 계산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B의 차수가 A의 차수보다 더 큰 형태. 우리가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는 틀린 용어긴 하지만 편의상 가분수라고 해보자고. 그지? 우리가 분자가 더 뚱뚱한 새끼를 가분수라고 불렀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가분수라고 불러보자고, 명칭을. 그럼 이게 도대체 쌤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 이런 거야. 요런 새끼들 있죠. 요런 새끼들. 그 다음에 뒤에 뭐 이런 걸 더하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거 그냥 통분 때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통분 때려서 푸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 꼴 자체가 되게 특수한 꼴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얘를 평범하게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둘 수 있죠. 정말 이해되니? 얘는 어떻게 돼요?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얼마야? 10이죠. 왜냐면 마이너스 4가 튀어나왔을 거니까 10이 있어야 원래 식육과 같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얘랑 얘가 사라져서 결국 내가 계산해야 될 거는 이걸로 바뀐다고. 이걸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 이거 통분해서 하고 앉아있으면 정신 나가요, 이게. 2차식을 계산해야 되잖아. 제 말 이해되니?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같거나 높을 때는 이렇게 변형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해요. 훨씬 빠르고 편해. 그러니까 이게 이 계산을 많이 안 해보면 별로 안 와닿거든. 근데 얘는 해봤단 말이야. 쌤이 한번 불렀어. 이번 주에. 불러서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쌤이 너 그냥 통분, 약분 할 줄 아니까 그냥 계산해. 해서 얘는 무지성으로 그냥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야. 시간이 존나 오래 걸려요. 근데 쌤은 안 가르쳐줬어. 왜냐면 그걸 해보고 이걸 보면 지려. 인생이 바뀌어. 안 해봐서 그래 지금. 안 해봐서 씨발 저게 뭐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쌤? 이 씨발 당연한 걸 못한다니까? 이 당연한 걸 생각 못한다고. 그래서 얘는 좀 기억해줘. B의 차수가 더 높거나 같을 때는 분해를 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거는 뭐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해보면 느낄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산 4번. 얘는 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뭐가 있냐면 계산 4번은 잘 들어봐야 돼. 얘는 특히 비율이 주어질 때야. 비율이 주어질 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봐봐. A 대 B 대 C가 2 대 3 대 4다. 이런 문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때 뭐로 할까요? 3 A, B, C 분의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우리 문제 풀다 보면.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일반적인 방법이 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비율이 주어지면 는 K를
도입하자가 쌤이 하고 싶은 말이야. 는 K를 도입하자.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는 K라고 두는 거야. K라고. 그러면 이 비례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4A는 어떻게 돼? 3B는 2C 아니에요? 이게 K랑 같다를 쓸 거라고. K랑 같다. 비례식 혹은 이런 표현 혹은 분수 표현이 나오면 우리 equal K를 도입해서 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A는 몇 분의 몇 K? 4분의 1K죠. B는 어떻게 돼? 3분의 1K. C는 2분의 1K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대입을 해서 구하면 돼요. 정말 이해되니? 그럼 계산해 봅시다. A 3승은 얼마야? 64분의 1이죠. 얘는 27분의 1. 요 새끼는 8분의 1. 그리고 전부 다 K 3승이겠죠. K 3승. 이거 분해. 얘 곱하면 되니까 24분의 1이죠. K 3승. 그럼 우리가 지정했던 K가 날아간다고. 선생님 안 날아가면 어떡하나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 K는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얘를 잘 지정해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오케이? 설마 이해되니?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쌤이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이 비례식에서 쓰이는 기법이거든. 비례식. 얘도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아까 했던 헤비사이드 분해법 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야. 얘도 쓰면 편해요. 쓰면 이거보다 훨씬 빠를 거야. 훨씬 빠를 거야. 이거의 이름은 뭐냐면 다 익히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비에리라고. 안 들어봤나? 처음 듣는구나. 처음 들어봐? 가비에리. 이 옛날에 똑똑한 가비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엄청 오래된 사람이었고 되게 이집트 사람이었나? 엄청 오래된. 되게 오래된. 이미 죽었어요. 네. 엄청 옛날 사람입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그게 적혀 있거든.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A 대 B 대 C는 2 대 3 대 4. 요런 비례식을 만족할 때 그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적어줄게요. 이 원문을 A 대 B 대 C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갈까? A 대 B가 C 대 D 대 E 대 F다. 무슨 말이냐면 분수 표현으로 우리가 등장을 할 거거든. 분수 표현으로. 분수로 적어주면 좀 이해가 갈 거야.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줄게. 봐봐. B분의 A가 D분의 C랑 같고 그 다음에 F분의 E랑 같다. 요런 분수 상황이 등장할 때 우리가 얘 어떻게 풀기로 했죠? 는 K를 두고 풀기로 했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지? 근데 이 방법 말고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K라는 건 일정한 숫자로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 일정한 숫자로. 근데 그 숫자의 정체를 알아낸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별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다 통분해서 얘가 그냥 계산한 거예요. 별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외우고 있으면 좋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BDF를 다 더해요. 다 더해. 그다음 분자에 ACE를 다 더하면 됩니다. 이게 성립을 해요. 쌤말 이해가 되니? 그럼 쌤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한번 풀어봐.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쌤이 문제 여기 있는 거 내줄게.
이 K일 때 K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니 우리? 위에처럼 해도 되고 원래 우리였으면 여길 전개해요. 얘도 전개해. 얘도 전개해. 그리고 연립방정식 3개를 풀어가지고 3개를 풀어서 x, y, z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각각 대입해서 찾아야 돼. 되게 지랄 맞아요. 현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있는 거를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우리 문제에 있거든.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이 가비에리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k가? 가비에리 쓰면 어떻게 돼? 잠깐만 잘못 적었다. y다. 가비에리 쓰면 분모 다 더하고 분자 다 더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답이 2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비례식 표현이 나오면 우리 요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A, B, C, D밖에 없어. 이 뒤에 게 없잖아? 없잖아? 그러면 2개만 하면 돼요. B 더하기 D 분의 A 더하기 C로 일정하다. 정말 이해되니? 3개짜리니까 3개 다 더하는 거고 2개짜리였어. 2개 더하고 2개 더한 걸 분자에 올리면 돼요. 정말 이해되니? 이해되죠? 이걸 우리가 가비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맨 첫 번째 문제부터.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 1032번만 한번 풀어보자. 1032번.